자, 오늘도 정보회의 시작해 보도록 하죠. 메리츠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수철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주식시장에 몸을 담고 계시고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주가가 올라도 피곤하고 떨어져도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오르면은 언제쯤 이게 차익 실현을 하거나 좀 줄여야 될지 고민이시잖아요. 네네. 사실 이제 오랜 경험으로 아시겠지만 팔아서 챙겨야 내 주머니에 그렇죠. 돈이 들어와야 이게 내 맞습니다. 돈이고 네. 뭐 수치상으로 수익률이 몇 %다 이런 거는 그냥 숫자일 뿐이니까. 은퇴할 때 따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피곤한 시장입니다. 네. 오르는 건 좋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이 오른다고 뭐 너무 흥분하실 필요도 없고요. 네. 그렇다고 급락한다고 또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과거보다 시장의 저가 매수가 탄탄해졌기 때문에 그냥 중개 추세가 하회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트레이딩이 가능한 시장이라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흐름대로 순응을 해야 되는 게 현재는 맞겠죠. 그렇죠. 그 골키퍼가 볼을 막을 확률은 미리 움직이면 반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어느 방향으로 온다라고 봤을 때 따라가면 그래도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패스트 팔로워로서 시장을 대응하는 것이 좀 속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빠르게 움직여 보도록 하죠. 예측보단 오늘도. 대응이죠. 대응. 네. 네. 자, 오늘도 핫한 기업. 지난 시간에 기업을 뭘 하셨는지 제가 네, 지난주 금요일은 삼성전자의 우려를 설명해드렸죠. 우려. 예. 어떤 우려? 뭐 청수가 영어의 몸이 돼서 투자가 시장의 어렵지 잡음이라는 않겠냐. 거. 예, 예. 하지만 그 네. 잡음을 딛고 주가는 별개였고 네.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강한 편이었고 물론 뭐 개별주처럼 뭐 10몇 %씩 이렇게 오르지는 않았지만 자, 그리고 또 ENF 테크놀로지도 하셨죠. 예, 그거는 이제 3주 전에 설명을 전에? 드렸었죠. 미국 텍사스에 삼성전자가 부지 매입을 하고 그것과 연계돼서 미국 투자가 활성화됐을 때 직접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 중에 하나로서 소개를 시켜드렸었습니다. 그렇죠. 네. 이수철 이사님의 기업들은 대부분 이제 작은 개별주성이 아니라 조금 묵직하기 때문에 변동성을 그래도 조금 이겨낼 수 있는 네. 그런 기업들인데 자, 오늘도 그 시장을 좀 탄탄하게 받쳐낼 수 있는 좋은 기업 가져오신 것 같아서 들어볼까요? 오늘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 기업은 한국항공우주입니다. 한국항공우주, 예. 이른바 카이라고 네네. 하는 예. 그래서 한국항공우주는 과거에 이제 삼성, 현대, 대우의 항공사업부가 다 통합이 돼서 지금 이제 민수용 항공기 부품서부터 전투기, 헬기까지 다 만들고 있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항공 그리고 이제 그 인공위성과 관련된 위성 사업까지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그 하늘을 담당하고 있는 대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보통 하늘 그러면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나 이 민항기 쪽만 생각을 하시는 네네. 거나 아니면 일부 위성 그러면은 또 위성 부품 안테나 이쪽만 생각하시거나 근데 사실 그 중추적인 역할에 있는 기업이 이 기업인데 예. 시장 평가를 제대로 못 받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좀 있긴 있어요. 네. 그 한국항공우주는 사실 인공위성 관련돼서 발사체서부터 인공위성까지 통합 서비스가 가능한 업종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한국항공우주의 투자 포인트는 첫 번째로 그냥 장기 성장 동력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장에 그 1비하지 않고 꾸준하게 성장 동력을 지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건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조정신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볼 수 있거든요. 현재 이제 지금 KFX 사업과 관련돼서 올해 드디어 이제 지금 조립이 되고 있습니다. 네. 4.5세대 스텔스 기능을 갖고 있는 전투기이죠. 우리가 독자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여러 나라에서 우려가 많았었지만은 4.5세대라고 해서 좀 비하될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는 4세대보다도 훨씬 진일보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돼서 관심을 보였었던 인도네시아 정부가 기술자도 보내고 같이 협업을 해서 생산을 하려다가 표현 좀 그렇지만 살짝 뒤로 빠졌습니다. 그렇죠. 돈 넣기로 했는데 돈 안 넣었죠. 네, 5천억도 뭐 납입 안 나오니까 정부가 이번에는 아예 빼버리는 괜찮습니다. 거죠. 네. KFX가 상당히 시장 반응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인이 필요 없이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겠다라는 방향, 이 자신감도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드론과 관련돼서 그 무인기, 국내 최초로 이미 정찰용 전술 무인 항공기인 송골매
네. 네, 나이트 인트로드 300이라고 하는 걸 2015년도서부터 이미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차기로 이거보다 더 고성능의 군단급 무인기 체계 및 무인 수직 이착륙 기술 시범기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늘을 나는 드론과 관련돼서 준비를 하고 있다. 두 번째로 이제 방송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 산업과 관련돼서 성장 동력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국내 업체 중에서 유일하게 고신뢰성 기반의 1톤급 실용 위성인 다목적 실용 위성 아리랑 1호부터 2호, 3호, 3A호, 5호까지 직접 참여를 하였었고요. 그리고 이제 향후 더욱더 개량된, 그러니까 해상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인공위성이 지상의 물체 0.5m급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아리랑 6호, 그것보다도 더욱더 진일보돼서 해상도 0.3m급의 아리랑 7호 본체 개발에도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3톤급 정지 궤도 위성인 천리안 2A, 2B 사업에도 참여를 하고 있고요. 누리로라고 하는 발사체도 이미 참여를 하였었기 때문에 네. 이런 발사체와 위성을 같이 서비스해 줄 수 있는 회사라는 것이 상당히 강점 같고요. 저희가 또 향후 관심을 갖고 봐야 될 부분이 이 국방 사업과 관련된 인공위성 부분이 있습니다. 네. 425 사업이라고 합니다. 425 사업이요. 네. 어떤 의미죠? 고신뢰성의 합성 개구 레이더가 탑재된 위성을 개발하는 겁니다. 이게 경량 위성이거든요. 네. 왜 425 사업이라고 구분이 되어졌냐면요. 4는 4기의 합성 개구 레이더 위성을 띄우고 그거는 국방부가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한 기의 2호 광학 정찰 위성을 띄우게 되면 그거는 국정원이 통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몇 년 전서부터 시작이 되다가 국정원과 국방부의 조율 문제 때문에 딜레이 됐었기 때문에 4, 2, 5로 구분이 돼서 지금 진행이 되어지고 있고요. 이 인공위성 같은 경우는 60kg대이기 때문에 세계에 나와 있는 인공위성 중에 가장 초경량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게 핀란드의 86kg급이거든요. 네. 60kg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위성 띄우는데 비용이 수억 원밖에 안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반도 위에 촘촘하게 띄웠을 때 한반도 전역, 동북아시아까지 커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30분에 한 번씩 업데이트된 자료를 받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입장에서 상당히 국력이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나라 인공위성체나 미사일과 관련돼서 고체 연료를 탑재 가능하도록 허락을 받게 됐습니다. 고체 연료의 장점은 한미 미사일 협정. 네, 조율했죠. 고체 연료 장점 같은 경우는 탑재시켜 놓고 있다 바로 발사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누리로 같은 큰 발사체도 있지만은 우리나라 맨 처음에 지대지 미사일로 개발됐었던 현무가 있습니다. 네. 현무 1, 현무 2, 현무 3에서 현무 4 같은 경우는 탄도미사일급이거든요. 그래서 그 현무 미사일 안에 이 60kg짜리 몇 개 실어서 그냥 쏴 올리면 바로 인공위성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장기 성장 동력으로서 저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에 큰 기대였었는데 좀 아팠었던 미국 공군의 연습기 관련 사업이 네. 또 일말의 희망을 좀 갖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KFA. 예, 예. 그 KFX는 고동훈련기. 예, 향후 그 지금 우리나라가 하고 네. 있는 4.5 세대고요. 그 지금 우리나라가 현재 T-50 고등 훈련기가 있습니다. 초음속. KF는 F 파이터니까 전투기고. 예, 네네. K- 그래서 예. 맨 처음에 이제 T-50이라는 게 T가 훈련기거든요. 고등 훈련기. 그런데 우리나라 T-50 같은 경우는 초음속이고요. 거기다가 무장을 탑재하게 되면 FA-50이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미국 공군 같은 경우는 조종살 육성하는 데 있어서 지상에서 시뮬레이션으로 훈련을 받고요.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가 되면은 터보 프롭 펠러 기종을 이용해서 이착륙 훈련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이 되면은 이제 제트기를 통해 갖고 훈련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 제트기 기종이 T-38 텔런이라고 해서 1950년대 개발이 되어서 현재까지 사용된 게 40년이 넘었기 때문에 미국이 이 훈련기를 갖다 새로운 걸로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하고 로키드
한국항공우주와 로키드 마틴의 컨소시엄이 성능은 좋으나 가격이 좀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디스가 되면서 사실 보잉 같은 경우는 그 훈련기 사업을 따내지 않으면은 공장이 계속 놀게 됩니다. 그래서 보잉하고 사브가 아마 로비가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돼갖고 좀 실망감이 컸었지만 공군 입장에서 지금 T-38 텔론과 같은 기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미국의 힐우드 항공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미 공군이 힐우드 항공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T-50을 4대에서 8대를 갖다가 도입을 해서 빌려 쓰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한국항공우주는 힐우드 항공에 4대에서 8대 매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그 이탈리아 업체가 지금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은 전체적인 걸로 봤을 때는 한국항공우주가 훨씬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이런 식의 미 공군과 관련돼서 차기의 물꼬가 틀 수 있는 부분이 괜찮아 보이고요. 네. 제일 중요한 건 지난 18일 날 뉴스를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8일 날 어떤 뉴스가 나왔죠? 한국과학기술원과 소형 위성 분야 연구개발 사업화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네. 향후에 다수의 소형 위성 저궤도 위성을 발사한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은 차세대 통신망을 구축하고 기상예보나 재난 재해 예방 그리고 이제 감시 정찰까지 향후 저궤도 위성과 관련된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발사체와 인공위성 기능까지 갖고 있는 한국항공우주가 사실 이제 사물 인터넷이나 통신량이 많아지면은 기존의 5G망으로도 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향후는 6G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왜 앨런 머스크가 그렇게 저궤도 위성을 많이 깔고 향후는 6G로 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6G 산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성장의 중심이 한국항공우주가 될 수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전체 인력을 놓고 봤을 때 근 5천여 명 되는 인력 중에 근무 인력 중에 2,000명 정도, 약 37%의 인력이 R&D 인력입니다. 브레인들이죠. 네네. 그래서 그런 기술력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전투기면 전투기, 인공위성이면 인공위성, 장기 성장 동력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조근조근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경남 사천에 있죠. 네, 맞습니다. 네. 연이 있어가지고 한번 탐방을 가보고 싶은데 이제 이 방송을 하는 이 관계로 가보지는 못하고 있죠. 자, 구분을 하자면 방사는 기존에 있어요. 그죠? 네. 전투기. 거기에 이제 위성,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하던 뭐 정비나 헬기 사업 같은 그렇죠. 거 그냥 메인터넌스 하는 거야. 예, 뭐 부품 꾸준하게 사업들.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거에 이제 숫자들이 나오는 거고 네네. 보잉 737 맥스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드론 그렇죠. 수송이죠. 예. 그다음에 6G. 예. 이 배열을 근데 이 회사는 좀 이렇게 잘 놔야 되는데 방사를 너무 앞에다 둬버리면은 이미지가 방산업체처럼 돼버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의 럭히드 마틴 같은 회사도 보면 주가가 이렇게 흘러버려가지고 그런 쪽 이미지보다는 회사는 골고루 다 갖추고 있는 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6G라든지 위성이라든지 예. 뭐 최근에 보면 인텔리안 테크, 세트웨가이, 뭐 AP 위성, 한양 ENG 이런 인공 위성 관련된 개별주들의 주가가 굉장히 뜨겁거든요. 네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지만 실제 그 안테나라든지 위성을 위에다 갖다 올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갖다 올려놓는 작업은 다 한국항공우주가 할 수 있는 건데. 발사체 기술을 갖고 그렇죠. 있죠. 그걸 러시아에다 맡기면은 그 우리 네. 국방의 어떤 뭐 이 국가 안위에 해당되고 6G라고 하는 차세대 이동 통신 국가 기관망 산업인데 네네. 그럼 뭐 러시아에다 맡길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국항공위성, 항공우주는 사실 그런 면에서 내공이 굉장히 잠재되어 있는 회사다. 예. 저도 그래서 제가 만약에 주식 투자를 한다면 한 2년 정도는 그냥 적금 묻어두듯이 아니면은 저는 자식이 없지만 네. 하여튼 뭐 후손한테 물려줄 수 있는 그럴 만한 주식이 아닌가 싶긴 한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저도 공감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너무 제 말에 공감해 주시면 안 되고. 근데 이 회사의 약점이 대주주가 수출입은행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약간 공기업틱한 느낌.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월 달에 아마 소송이 좀 마무리되는 소송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분식회계 네. 이슈가 있었어요. 그죠? 공기업들이 대부분 보면은 막 이렇게 엉망으로 좀 하다가 그게 마무리되면은 좀 회사가 달라지지 않을까. 방산 같은 네. 경우는 뭐 전 세계적으로 리베이트를 갖다 좀 묵인해 주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어찌되었건 간에 분식 이슈가 나왔었던 건 디스카운트 요인이었었지만 털고 가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불확실- 지난번에 삼성전자의 이제 오너 리스크라는 것이 시장에 막 잡음이 많지만 그걸 털어내니까 오히려 주가는 달리 가잖아요. 네네. 이 회사도 좀 그렇지 않을까. 기대는 저는 좀 하고 있는데.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그 불확실성 해소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설명드린 것처럼 장기 성장 동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긴 네. 호흡으로 대응하시기 좋은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항공우주인데 한국 우주항공 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이제 6G라고 하는 이 통신위성에 대해서는 조용하지만 미국이 주도를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이제 스페이스X가 또 한 100여 기를 쌓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우리도 빨리 서둘러야 되는 거죠. 예. 조용히. 네. 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 저 매매 혹시 참고할 만한 뭐 그런 전략이 있으신가요? 매수가는 지금 포트에 안 담으신 분들은요, 네. 현재가서부터 이렇게 분할 매수 관점에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이 외부 충격으로 인해서 좀 많이 조정을 받을 것 같다라고 할 때 저희가 대응하는 것이 손절가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손절가는 종가 기준으로 29,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혹여나 이제 투자자분들은 어이구 많이 올랐는데 3만 원이죠. 네. 10만 원에서 3만 원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하여튼 재밌는 회사고 흥미로운 회사고 기대가 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한국항공우주 저희가 또 자주 또 언급은 해드렸기 네. 때문에 제가 더 많이 얘기하는 거는 좀 옳지 않고 다음으로 소문으로 들었어 기업으로 가보겠습니다. 소문으로 어떤 기업 소문으로 기업이세요? 들어서 오늘 두 기업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업은 한국카본입니다. 한국카본 여기도 우주 소재로 얘기가 네, 보통 뭐 한국카본, 동성화이텍은 그냥 LNG 본행제로만 본행제로 원래 있죠. 보시기 좋은데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 경량화에 특화가 되어 있는 거죠. 카본이라는 이름 카본 때문에. 소재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복합 소재 업체로서 그린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서 풍력 발전기에 들어가는 블레이드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 부품용으로도 납품을 시작했고요. 그 국책 과제로서 미래 친환경 모빌리티용 150kW급 경량 전기 추진 시스템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는 부분이 좀 성장 포인트로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주가가 조정을 받다가 전일 좀 돌아가는 모습도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미확인이지만은 LNG 관련돼서 추가로 좀 수주도 기대되어지고 있다라는 소문이 회자가 되었었습니다. 네. 두 번째 기업은 PPI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PPI. 네. 이건 좀 생소한데요. 광통신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광통신의 예. 신호.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 초고속 데이터가 인공위성이나 그래서 무선 중계기에서 건물이나 가정으로 들어올 때는 광 케이블을 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네. 이 광 케이블을 갖다가 분산해주는 광 케이블 하나에서 16개, 32개 접속 단자로 분배를 해주는 기술이 특화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인텔의 메인 벤더이고요. 그리고 그 중국이나 인도의 거래처도 있고 국내 기업으로서는 KT나 LG U+가 주 거래처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 제품의 제조소부터 모듈까지 일괄 생산 체제를 갖고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공모가가 7,000원이었습니다. 전일 종가하고 큰 차이가 안 나고 있고 지금 보면은 통신 소자와 관련된 업체들이 주가가 반영이 되어지고 있는데 저평가 국면이 아니겠느냐라는 관점에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자, 시장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한국카본과 PPI.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의 특징주 몇 가지 더 들어보고 끝낼까요? 일단 전일 시간의 특징주 뷰웍스가 뷰웍스. 네, 9.98% 상승을 하고 끝났습니다. 네. 그 암 진단 및 암 치료를 하는데 들어가는 것이 이제 양성자 치료기가 있습니다. 근데 양성자 치료기 같은 경우는 양성자가 얼마만큼 환자한테 투입이 되는지 그걸 정확하게 계측하기가 힘듭니다. 그것을 세계 최초로 양성자 디텍터를 개발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뷰웍스가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현대 BNG 스틸과 LG 하우시스가 그 쌍둥이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LG 하우시스의 자동차 소재 산업용 필름 사업부를 현대 BNG 스틸에다 매각. BNG 스틸 입장에서는
사업을 인수. 네. 그래서 그 두 회사가 다 강세를 보였고요. 양도 양수 회사가 모두 다 강세 이례적이네요. 네네. 근데 이제 B&G 스틸은 철강으로 좀 무거웠었는데 좀 가벼운 소재 부분이 붙으면서 주가 상승이 조금 더 높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윈윈 전략으로 판단하는군요. 네네. 그리고 전일 거래소 시장에서 가장 큰 힘을 썼었던 것이 SK였습니다. SK 요. 시간에도 3% 이상의 상승을 보였는데 중국의 지리자동차와 공동 펀드 만들고 조인트 벤처 만들어서 수소 산업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업형 지주사 내지는 뭐 이 SK 같은 경우는 사업형은 아니지만 이제 투자 지분형, 네. 투자 뭐라 그러죠? 자산운용사처럼 네, 투자를 아주 잘하는 네. 네, 용어도 또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지주사로 시장의 재평가를 다시 받고 있다. 작년에는 이제 그 SK 바이오팜 때문에 잠깐 이슈만 바이오팜 맞나요? SK 그게 이제 SK 바이오팜의 올해 상장이 되게 되죠. 예정이죠. 예. 네. SK 기업이 하도 많아가지고. 네. 네, 왜냐하면 SK가 바이오 사업을 하고 있고 그쵸. SK 케미칼이 바이오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헷갈리실 네, 수가 있는 헷갈리죠. 거죠. 양쪽 다 하고 있습니다. 아까 PPI 얘기하시는 바람에 네. 20년 지금 넘게 30년 가까이 되는데 오늘도 모르는 기업이 또 나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거기에 꽂혀가지고 제가 자꾸 이제 여기가 좀 엉켰습니다. 하여튼 좀 정리하자면 오늘 한국항공우주를 대를 물려줄 만한 주식이다라고 해서 좀 조근조근하게 네. 너무 세게 얘기는 얘기 안 하신 것 같아요. 컴플 이슈가 있으신지.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듣도록 하겠고 시간의 특징주 그리고 또 그 밖의 시장 소문 얘기도 알아봤습니다. 정보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수철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